유가가 하루 만에 30% 폭등합니다. 주식시장은 패닉에 빠지고 모든 산업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혼란 속에서 가장 먼저 반등하는 산업이 있습니다. 역대 오일 쇼크 4번의 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 놀랍게도 매번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50년간 단 한 번도 어긋나지 않은 그 순서.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1973년 10월 중동 산유국들이 석유 수출을 전면 금지합니다. 이른바 석유 무기화였죠.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서방 국가들에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유가는 배럴당 3달러에서 12달러로 4배가 뛰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배럴당 80달러가 하루아침에 320달러가 된 셈이죠. 상상이 되시나요? 미국 S&P 500은 고점 대비 48% 폭락했습니다. 거의 반토막이죠. 항공주요 60에서 70%가 빠졌고 자동차 업종은 매출 자체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대형 미국차 대신 일본의 소형차가 팔리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예요. 모든 산업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폭락 후 불과 3개에서 6개월 만에 반등을 시작한 업종이 있었거든요. 1순위는 에너지 기업이었습니다. 엑손, 쉘, 쉐브론 같은 석유 메이저들이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유가가 오르면 이 기업들의 매출도 같이 오르니까요. 원유를 팔아서 돈을 버는 회사들한테는 오일 쇼크가 오히려 호재였던 겁니다. 2순위는 방산주였습니다. 중동에서 전쟁 위험이 높아지면 각국 정부는 국방 예산을 늘릴 수밖에 없죠. 로키드, 보잉, 레이시온 같은 방산 기업의 주가가 시장 평균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됐습니다. 3순위는 필수 소비재, 식품, 생활용품, 의약품이죠. 경기가 아무리 나빠져도 사람들은 밥을 먹고 비누를 사고 약을 먹잖아요. 프록터앤갬블, 존슨앤존슨, 코카콜라 이런 기업들은 경기 침체에도 매출이 크게 안 빠집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위기 때 도망치듯 몰려드는 거죠. 이른바 경기 방어주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패턴이 우연인지 법칙인지 6년 뒤에 답이 나옵니다. 1979년 이란 혁명이 터집니다. 팔레비 왕정이 무너지고 호메이니가 집권했죠. 세계 4위 산유국의 원유 공급이 하루아침에 끊겼습니다. 유가는 배럴당 14달러에서 39달러로 치솟았습니다. 거의 3배. 세계 경제는 다시 한번 충격에 빠집니다. 미국에서는 기름을 넣으려고 새벽 4시부터 줄을 섰습니다. 주유소마다 오늘 기름 없음 표지판이 붙었죠. 짝수날에는 번호판 끝자리가 짝수인 차만, 홀수날에는 홀수인 차만 주유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 전체가 에너지 배급제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반등 순서가 1973년과 거의 똑같았다는 겁니다. 에너지주가 가장 먼저 살아나고 방산주가 뒤따르고 필수 소비재가 버텼죠. 6년 간격으로 벌어진 2번의 위기에서 같은 패턴이라면 이건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2차 오일 쇼크에서 처음 등장한 새로운 반등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대체 에너지. 석유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처음 생긴 거죠. 미국 정부는 태양광 연구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했고 유럽은 풍력 발전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카터 대통령이 백악관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게 바로 이때예요. 이 흐름은 이후 50년 동안 오일 쇼크가 터질 때마다 반복됩니다. 2008년 여름, 원유 가격이 배럴당 147달러를 찍었습니다. 역사상 최고가죠. 중국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 투기 자본 유입, 중동 불안이 동시에 겹치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반년 만에 유가가 3배 넘게 뛰었으니 전 세계가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설상가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터졌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세계 증시가 동시에 무너졌죠. S&P 500은 57% 폭락, 대공황 이후 최악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2008년에도 반등 1순위는 에너지주였습니다. 엑손모빌은 S&P 500이 바닥을 찍기 3개월 전에 이미 반등을 시작했죠. 쉐브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산주 역시 로키드 마틴, 네이시온이 시장 평균보다 빠르게 회복했고요. 35년 전 1973년과 같은 패턴. 믿기 힘들죠? 그리고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습니다. 러시아는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잠갔고 유럽 가스 가격이 10배 넘게 폭등했죠. 원유도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유럽 전체가 에너지 위기에 빠졌습니다. 독일은 탈원전 정책을 뒤집었고 가정용 난방비가 3배로 뛰었죠. 이번에도 패턴은 동일했습니다. 에너지 ETF인 XLE는 2022년에 무려 59% 상승했습니다. 같은 해 S&P 500이 19% 빠진 것과 완전히 반대죠. 방산주, 로키드 마틴 37% 상승, 노스롭 그루먼 41% 상승, 그리고 대체 에너지. 유럽 각국이 재생에너지 투자를 2배로 늘리면서 태양광, 풍력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4번째 오일 쇼크에서도 같은 순서였거든요. 4번의 오일 쇼크를 분석하면 반등 순서에는 명확한 법칙이 있습니다. 1순위, 에너지 기업. 유가 상승이 곧 매출 상승이니까요. 이건 가장 직관적이죠. 2순위, 방산주. 지정학적 긴장이 군사비를 끌어올립니다. 전쟁 위기가 오면 정부는 무조건 국방비를 늘리거든요. 3순위, 대체 에너지. 석유에 이렇게 의존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폭발하면서 정책 자금이 쏟아집니다. 4순위, 필수 소비재. 경기 방어주로서 꾸준히 버팁니다. 반등 시점도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에너지주는 위기 발생 후 3개에서 6개월 안에 반등을 시작합니다. 방산주는 6개에서 9개월, 대체 에너지는 6개에서 12개월, 필수 소비재는 크게 빠지지 않기 때문에 반등이라기보다는 버티기에 가깝죠. 이 타이밍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천지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2026년은 어떨까요? 지금 중동 정세를 보면 이란 핵 협상은 완전히 교착 상태고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군사적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감산 정책도 유가를 끌어올리고 있죠. 오일 쇼크의 조건들이 하나둘 갖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느끼고 계시지 않나요? 만약 2026년에 오일 쇼크가 현실화된다면 과거 패턴대로라면 에너지 메이저와 방산주가 가장 먼저 움직일 겁니다. 글로벌로는 엑손모빌, 쉐브론, 쉘이 1순위겠죠. 한국 시장에서는 S오일,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같은 정유주, 방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로템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대체 에너지. 2026년 한국 정부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뿐 아니라 수소와 소형 모듈 원전, SMR까지. 오일 쇼크가 터지면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죠. 두산 에너빌리티, 한화솔루션, HD현대 같은 기업들이 주목받을 겁니다. 물론 중요한 주의점이 있습니다. 과거 패턴이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죠. 하지만 50년간 4번의 위기에서 동일한 순서가 반복됐다면 최소한 준비는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패닉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모두가 공포에 떨 때 데이터를 보는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거든요. 오일 쇼크는 공포입니다. 하지만 공포 속에서도 반드시 먼저 살아나는 산업이 있었죠. 에너지, 방산, 대체 에너지, 필수 소비재. 이 순서는 50년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오일 쇼크가 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산업에 주목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일 쇼크에서 가장 크게 망한 산업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